한 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 미래 경쟁력 브레인 스포츠, 레고와 체스로 세계와 소통하라. 어째서 지금 브레인 스포츠가 답인가? 라고 나와 있는 책인데요. 제가 재작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2018년 말에 나왔은 책인데요. 아이들과 2005년도부터 레고와 체스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잘 재미있게 그리고 진짜 놀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해온 성장 스토리를 책으로 담았습니다. 사실 어머님들이 레고와 체스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레고에 관련된 책이 육아서적 중에 없어요. 그리고 체스에 대해서도 이게 좋아하는데 없다,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썼는데 이제 네,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생님들께서 어제 많이들 말씀하신 게 제발 원장님 네,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주인공이 심리 선생님들 그리고 체스 선생님 그리고 레고 선생님 대표로 말씀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 보충 설명 드리더라도 저보다는 네, 안녕하세요. 건희준이 어머니, 지원이 채림이 어머니, 형석이 어머니 오셨고요. 기덕이 준태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2005년도부터 레고와 체스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 스토리 브레인 스포츠 소개하면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건지 어떻게 플레이웰이 함께 성장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민영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플레이웰은 글로벌 놀이문화 교육입니다. 교육기업입니다. 네, 아이고 저도 긴장을 했네요. 플레이웰 코리아는 우리 아이들이 놀이 안에서 자기를 탐색하고 몰입하는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자기다움을 찾아서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놀이 문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웰 심리상담연구소는 주식회사 플레이웰 코리아 부설 아동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연구소하고 심리상담연구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압구정의 심리상담연구소는 3년 전에 저희가 오픈을 압구정에 하게 됐고요. 2005년도부터 용인 죽전에 교육연구소를 레고 로보틱스, 체스, 브레인 스포츠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준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길게 안 하려고요. 어머니 궁금하신 심리, 레고, 체스 다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거예요. 이번에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핵심 가치를 정리하겠어요. 가장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플레이웰에서 어떤 걸 함께 해야지 아이들이 이런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돌발 상황 혹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이 무조건 잘 놀아야 되고 유튜브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줌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웨비나라고 하죠. 웹세미나라든지 기타 등등 원격 수업에도 많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레고, 체스라는 버스를 타고 있으면 어머님들이 얘 코딩을 위해서 뭐를 해줘야 돼?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뭘 준비해줘야 돼? 얘 리더십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지? 고민하시는 걸 한 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재는 놀이터에서 나오는데 한국에 잘 노는 아이들을 여기서 지금 같이 만들고 성장하고 만들 수는 없어요.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돕는 거죠. 자기다움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다각적인 문화체험을 하고 협업적인 인간력을 가지고 인문학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을 플레이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프로그램에는 심리, 레고, 체스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들 통해서 어떻게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각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맞춰서요.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플레이웰은 글로벌 기반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기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당연히 전 세계가 아이들 개인과 초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이 아이들 교육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레고 에듀케이션이라는 덴마크 레고 브랜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글로벌이라는 걸 접하기 전 그다음에 북미 쪽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16년 정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반이라는 게 무색하지만 어쩌면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를 아이들을 놀이를 통해서 플레이웰과 함께 준비하셔야 된다. 물론 K-스탠다드처럼 K-방역처럼 코리아가 기준이 되는 날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아직은 그걸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심리상담연구소라든지 레고라든지 체스 글로벌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짧게 한 적 처음입니다. 네, 5분, 7분 만에 모든 소개를 마치고 제가 원래 저거 맨 첫장 하나만 가지고도 한
30분 아니고 네,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또 잠깐만요. 특징 설명하기 전에 기덕이 준태 어머니 오셨고 민영이 어머니, 채윤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훈이 학생 오늘 수능 날이기 때문에 예훈이를 친구가 엄마 안녕 하면서 응원의 글을 남겨줬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훈이 학생 이 유튜브 링크 친구들 단톡방에 많이 뿌려서 플레이웰 많이 홍보해 주세요. 지금 홍보했다고 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제 1번으로 어머님들도 제가 심리나 레고나 체스 시범 수업이든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검사든 어떤 거든 이면주 플레이웰 이름을 걸고 혜택을 드리도록 그렇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를 지금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지금 이걸 소개해 주실 분은 저희 플레이웰 심리상담연구소 저는 소장이고 부소장님이신 김선주 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 소장님께서 짧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얘기를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꾸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우면 이 준비를 잘 갖출 수 있을까 하실 텐데 저희 플레이웰 연구소는 심리와 레고 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 맡은 부분은 상담과 심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 교육연구소에는 주로 이제 월요일과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화요일도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만 나머지 요일은 다 상담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심리 상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지 않아서 병원을 가지는 않아도 되고 치료를 받으러 갈 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여러 부분 나올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고민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플레이웰입니다. 플레이웰은 이렇게 아가였을 때부터 아이가 성장하는 발달 단계마다 언제나 부딪히는 주요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구소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은 다양한 심리적인 지원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심리에 대한 또 이렇게 아이의 정서와 인성 발달에 대해서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인지적으로 잘 도움을 줘서 미래의 주역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이의 발달 수준은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것을 미리부터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실수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에 이제 민감하게 아동 발달 심리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였을 때는 감각운동기 또 이제 좀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주잡기 이렇게 이 단계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단계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레고 체스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거나 또 어떻게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더 개발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시면 플레이웰에 오시면 이렇게 그리고 다양한 대회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좀 자기 주장 훈련 또는 또 사회적인 어떤 기술 그리고 리더십 그런 것들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궁금한 게 지금 레고와 체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실 텐데 그렇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마음이 어떻고 이걸 좋아하는지 때문에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깨알 자랑을 해드리자면 ADHD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아이들이 혹시 주의력 결핍인가? 그러니까 아이들 발달 수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많이 궁금하신데요. 그 많은 심리들 중에서도 특히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에 임상심리 전문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정신과에 가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때 정신과를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약을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 뒤에서 이 아이가 그 많은 요즘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사회적 코로나 블루처럼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우울증에서도 어떤 부분에 어떻다든지 어떤 심리적인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진단하시는 전문 영역의 심리 영역 따로 있습니다. 그게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그쪽 부분에서 최고 고려대 서울대 심리쌤이랑 가장 최고의 부분에 수련 받으시고 병원에서 오래 계셨고요. 지금 함께하면서 그 그러니까 저희가 약을 처방하진 않지만 진단하는 부분에 최고 파트의 슈퍼바이저 하고 계시는 김선주 ADHD 전문 박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를 소개하려고 하였으나 너무 잘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 연구소에 또 이렇게 김효은 선생님 수석연구원 네, 잠깐만요. 네, 우리 박사님 저희 사진에 나와 있는 세 명의 팀이죠. 저희 소장님과 저와 또 수석연구원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 소개는 선생님이 직접 준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좀 가까이 우리가 좀 팀처럼 보이게요. 네,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 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플레이웰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있는 김효은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아동심리치료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으로는 학교폭력 청소년의 냉담부정서 특질 관련 연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미술치료와 모래놀이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미술치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생각이나 느낌들을 미술을 통해 표현하여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며 자아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래놀이 치료는요, 부드러운 모래를 통해서 모성을 느끼면서 다양한 상징성을 갖는 피규어들을 사용해 모래상자 안에 자기의 세계를 꾸미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자아 성장을 이루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플레이웰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저와 함께 미술치료와 모래놀이 치료를 통하여 무의식 깊이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들을 찾아가면서 무한한 상징의 세계를 함께 경험하는 여정을 함께 하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되게 많이 궁금하셨죠? 상담을 하면 아이들이 말 잘 못하던데 어떻게 하나?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상자 예시로 해놓은 것처럼 모래상자에서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아이들이 표현하면서 자기가 미처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그렇게 아이들이 잘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공부를 하신 분이어야만 이걸 읽어낼 수 있어요. 가끔 이 모래상자를 집에서 사줄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에서 아이가 꾸몄을 때는 이 아이가 뭘 표현했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시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희는 그것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로 탐색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진로 검사도 하고 자기의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아이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면 좋을지 청소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부모학교를 진행해서 양육할 때 어려운 양육 코칭에 관련된 거 어떻게 하는 게 잘 칭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훈육하는 건가요? 훈육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경우에 부모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이제 한 번씩 플레이웰 플러스 친구 다 맺으셨죠? 풀친을 맺으시면 이렇게 문자가 가요. 그러면 저희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미술치료 작업을 통해서 또 편안하게 자기와 소통하기도 하고 그룹 치료로 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1차로 아이가 자기가 좀 잘하는 건 뭐고 내가 관심 있는 건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현실을 알게 되죠. 성적과 맞추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또 진로를 계획하게 될 때 저희가 함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잠깐 놓쳤는데 저희는 이제 최근에 좀 더 우리나라가 치매 지원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인구의 또 인지적인 어떤 퇴화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니까 플레이가 함께 하시면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요람에서 무당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상담소 사진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놀이, 모래, 그리고 미술, 언어 상담 등을 통해서 상담을 가능하게 하고 이곳의 이름이 플레이 아동 청소년 심리 상담 연구소이지만 부부 치료도 하고 성인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네, 최고 경력의 15년 이상의 전문가 자격증 딴 이후에 15년이고 한 20년 정도의 병원 심리검사의 경력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임상심리 선생님도 앞에 있었는데 네. 다 요라 선생님도 그렇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경력이 다 오래되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실 수 있는 분한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왜냐하면 똑같은 검사를 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다를 뿐 아니라 검사 진행 과정에서의 차이 때문에 지능 지수가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분들 잘 모르시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경력이 많고 잘 해석할 수 있는 분한테 아이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것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또 그뿐 아니라 여기는 문화체험의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씩 북토킹을 한다고 초대장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풀치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북토크에 이렇게 현직 굉장히 잘 나가시는 글을 잘 쓰시는 작가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하면서 아이들의 문화적인 또 자기의 작가적인 기질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보게 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멋진 최고 경력의 정말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 수술 최고의 전문가신 분이 허승근 박사님이신데요. 박사님. 연세대 세브란스 뇌생경 우리 EBS 명의님이 되신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애들이 기회를 가졌던 거죠. 왜냐면 의사가 되고 싶고 도움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실제로 퇴직 후에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가셔서 지금 아프리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서 에머슨 선교 교수라 그래서 아프리카 파송 1호 선교 교수님으로서 일을 하시고 워낙 바쁘신 분인데 코로나 덕분에 오셔가지고 저희 플레이웰 아이들이랑 같이 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삶으로 어떻게 좋은 영향을 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 내 꿈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뇌에 대해서 약간 같이 보여주셨고,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신영란 작가님이라고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 도서도 많이 쓰셨지만, 특히 여성 독립군이라든지 오프라 윈프리 외에 준여 김영사, 기타 등등 책들도 많이 쓰시는 이날은 저희 아이들 중국 베이징을 가기 전에 있었는데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중국 황후들 그거에 대해서 베이징에 대한 특징들, 문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던 거고, 그 심리 기반으로 심리 미술 활동하고 있고, 밑에는 보면은 브레인 스포츠 부토킹에 같이 했었던 친구가 어메이징 덴마크랑 상상 속의 덴마크를 쓰셨던 에밀, 지금 조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덴마크로 갔는데 북유럽 문화활동 같이 했었던 에밀 친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내 놀이와 내 책과 내 관심 분야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접해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냥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플러스 친구를 잘 맺어주시고 좀 어색하네요. 제가 할게요. 초대권이 오면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있을 거예요. 검사는 그러면 혹시 뭐가 있나요? 궁금하실 텐데 또 이렇게 패키지별로 일단 간단하게는 사실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다 거기에 관련된 걸 도움드릴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 애가 잘 끄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질, 엄마 기질을 아이 기질을 한번 검사해보는 방법 그리고 또 자녀 인지 발달, 지능에 대해서 또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보는 것, 뭐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근데 혹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는 그냥 두드리시면 접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접수 상담을 하면 간단하게 아이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색해요. 상품이란 말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냥 오시면 그래서 들이 발달 평가하기도 좀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접상담 오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받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아이와 엄마와 어떻게 노는지 보고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그것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아이랑 더 잘 소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것 준비되어 있고 종합심리평가는 지능과 심리적인 것과 또 가정의 정서적인 또 볼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요 권하고 싶은 연령들이 어머님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박사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 가기 전에 가장 어머님들이 점검해 보시고 하고 또는 학교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는 7, 8세 기준에 가장 많이 추천하시고 그때 만약 안 하셨다. 그냥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권하는 거는 청소년기 저희 애들 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쯤 그러니까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시점에 한번 해보면 진로 적성에 그쵸? 이제 내 아이의 사실은 7살 때 했을 때는 좀 더 뇌를 균형 있게 키우는 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이미 이제 청소년기가 됐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사실 만 10세까지가 가장 활성화되게 뇌가 이제 발달하는 시기고 10세 이후에도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그때 이제 강점을 더 살리고 약점을 좀 더 보완하는 식으로 점검하는 거라서 청소년기에는 이제 얘는 어느 쪽으로 크면 좋을까? 이과 쪽일까? 문과 쪽일까?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시기나 사실은 다 도움이 되지만 가장 좀 권하고 싶은 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1학년 때쯤? 그때 좀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권하시면 오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플레이웨이 멤버스 클럽이 이렇게 월요일 날 오후에만 진행이 됐었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심리검사 말고 넘어갔습니다. 플레이웨이 이제 압구정에 혹시 이 부분에서 이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이따 또 Q&A 시간에 Q&A 시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전반적인 것을 알려드리면서 뒷부분에 소장님의 이제 파트가 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해줘야죠. 그러니까 압구정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교육연구소와 심리연구소가 이렇게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이제 월요일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확산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시면 월요일 날만 연구소로 진행이 되고 화수목금토는 상담소로 진행됩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어떤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냐면 다른 요일에도 혹시 하고 싶은데 월요일 그 시간이 안 돼요. 근데 다른 요일에 좀 할 수 없을까요? 하는 게 많아서 이제 드디어 위아 오픈 2021년에는 뉴 멤버를 이렇게 조금 이른 시간에 한번 더 따로따로 배울 수도 있는 것들의 선택지를 좀 넓혀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수목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안내해드리고 뒤에 이제 체스 선생과 레고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서 알려드릴 수 있고 교육하는지는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단계 멤버스 클럽에 들어오는 여기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올 때 3단계의 이제 종류가 나뉘어져요. 이렇게 앞에처럼 그냥 이렇게 선택으로 그냥 레슨 받듯이 피아노 학원에 가듯이 그 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좀 배우고 싶어요 하는 경우는 이렇게 취미 교양 수업으로 Just for Hobby로 이 경우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그냥 원하는 시간대 이거 화수목 중에 원하는 시간대를 정하셔서 레고만 하셔도 되고 체스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심리미술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의 심리미술은 앞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술치료 선생님의 치료가 아니고요. 심리를 기반으로 살피면서 미술 수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술학원과의 다른 점은 아예 미술 그림에서 나타나는 흐르는 정서적인 부분이 체크가 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그리고 미술. 심리를 전공하신. 그렇지. 심리를 전공하셨고 미술도 함께 전공하신 분이 미술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좋아서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수행평가할 때 미술의 좀 퀄리티를 높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세 가지를 선택하셔서 수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앞에처럼 요 멤버스 클럽에 저도 들어오고 싶어요 하는 경우는 이제 절차를 좀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서 신규 멤버스 클럽에 새로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비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10만 원이 아니라 요 안에 사전에 프리 테스트라고 하죠.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아이의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플래스 멤버스 클럽에 들어오는 신규 아이의 심리적인 성격적인 부분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기재 성격 검사 그리고 또 인성 검사 그리고 부모 양육도 부모님 양육 태도까지 세 가지를 같이 하는데 사실은 어머니도 굉장히 혜택인 게 요거 하나하나씩 다 따로따로 10만 원씩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하면서 그냥 10만 원에 하고 결과 이렇게 보고서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보시면 이런 유형이고 이런 상태구나를 알 수 있는 페이퍼가 나가는 것까지가 이제 10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2018년도에 저희가 오픈했는데 그때부터 함께 해왔던 플레이웨이 멤버스 클럽 회원들은 아너스 클럽으로 승격이 됩니다. 와. 자,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아너스 클럽으로 승격되는 것을 축하하며 기재 성격 검사는 이제 모든 그동안 함께했던 아이들에게 실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미 함께 저희와 헌신해왔던 회원들에게는 기재 성격 검사가 무료로 진행이 될 거고 이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점검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적인 모니터링이 되는 것이 저희 이제 멤버스 클럽의 가장 혜택인데 맞아요. 아너스 클럽을 진행한 학생들은 2년 이상 다 로봇과 체스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다양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우선 창학권이 제공이 되고 이제 이렇게 KFC로 활동할 수 있고 또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봉사 점수를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플레이어가 함께 하시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학교의 봉사 점수로 연결되는 것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봉사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께 말씀드렸지만 봉사활동 자체는 2010년도부터 제가 이제 용인 죽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뭐 학종, 수시 이런 거 없을 때 어떻게 가더라도 아이들 레고체스 어떤 활동들이 제가 두 가지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게 아이비리그나 그러니까 카이스트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하버드를 가든 스탠포드를 가든 중요하다고 하는 게 두 가지 동아리인데 하나는 스쿨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역사회 커뮤니티하고 스쿨 애프터 클럽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학교 이름이나 혹은 지역사회 이름으로 한국을 대표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학교 봉사 점수로 되는 거는 사실은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건 안 그랬어요. 안 그랬고 그렇게 시작했고 저희 플레이웨이의 장점은 스펙이나 봉사활동과 상관없이 어떤 걸 놀면서 즐기면서 하다 보면 그게 어느새 나의 스펙과 무기, 경쟁력이 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오신 어머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건 좋지만 내가 이걸 애가 좋아할지
어떨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야 될지를 가장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움 받으실 수 있는지를 저희 박사님께서 사실은 이제 설명을 네, 명쾌하게 해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드린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험은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경험이에요. 근데 많이 잘할 수 있고 또 이건 어떻게 효능감, 자신감 이런 부분은 경험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단단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칭찬을 제대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네, 칭찬도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멤버스 클럽만의 혜택이 이제 신규 멤버스 클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거 플러스, 그러니까 학원처럼 진행되는 그냥 레슨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저스트 합의를 선택하시면 여기만 채워가시는 거고, 이제 멤버스 클럽으로 클럽 회원이 되시는 경우에는 심리 정서 지원까지 같이. 네. 그래서 계속 점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런 검사예요? 저는 받기 싫어요. 그러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것만 배우고 싶어요 하시면 회원으로 안 하시고 저스트 합의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클럽 회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룹으로 진행되고 그렇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 키워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이제 원장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핵심 가치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얻으시려면 이제 회원으로 진행하면서 해석 상담까지 진행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결과는 제공될 거다. 네, 결과는 당연히 제공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시고 혹시 요거에 대해서 좀 의논하고 싶거나 상담을 좀 해석 상담을 좀 더 면밀하게 받으시고 싶은 경우는 따로 문의를 하시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1대1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대신 이제 굉장히 혜택으로 가격에 대한 혜택을 드리면서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너스 클럽 기존에 해왔던 예, 저희들의 꿈나무죠. 해왔던 친구들이 그동안 했던 거. 2019년에 저희 아들도 이걸 처음 베이징 로봇 대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가서 그래도 같이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 굉장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굉장히 저도 따라갔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또 작년에도 이제 올해 1월이었죠. 사실은 코로나가 막 심해지기 전에 1월에 또 이렇게 여기 멤버스 클럽으로 활동했던 친구, 이제 아너스 클럽으로 승격된 이 친구들이 어린아이 친구들인데요. 이때 3, 4학년일 때 했었는데 이렇게 대회 나가서 즐거운 팀워크로 다양한 경험을 했었고, 또 이렇게 비엔나 체스도 2019년에 나가서 이렇게 또 상을 받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뿌듯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또 보물 체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 이제 김선주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어머님들 그 전반적으로 플레이웰에서 교육연구소와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저희가 어머님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소개해드렸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고 가까이 오세요, 선생님. 네. 우리 체스 천명신화, 유튜브에 천명신화라고 검색하시면 체스계의 가장 최고 제1 컨텐츠 공급자, 유튜브 전문 크리에이터 우리 김도희 선생님을 모셨고요. 요즘에 어머님들 넷플릭스 혹시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퀸스 갬빗이라고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꽤나 많은 분들이 잠깐만요. 팀은 몇 명으로는 체스 팀도 다르고 레고 팀은 다른데요. 최소영님 아마 유리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조금 이따 Q&A 시간에 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퀸스 갬빗에 대해서 약간 체스를 소개하면서 우리 김도현 선생님 유튜브에서 천명신화 김도현 선생님을 검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웰에서 체스 코치를 맡고 있는 김도윤입니다. 일단은 저는 체스 경력이 15년 정도가 됐고요. 코치한 지는 지금 한 7년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이제 체스가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인데, 외국에서는 이미 이 체스라는 교육 도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미 학교나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이 체스를 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제 간단한 소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제 여기에 화면을 보시면 여기 잘생긴 남자분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이콥 모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잘생긴지 잘 모르겠지만 제이콥 모건이라는 추가하기니까 네, 그러면 이 제이콥 모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CEO나 이제 재계 어떤 인사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교육하시는 사람이죠. 유명한 저기 라이터시죠? 네네, 글도 많이 네, 쓰시고. 베스트셀러 작가시고,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이제 재계 어떤 임원들을 모시고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임원 교육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지금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게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미래 전문가인데, 그렇지. 이런 미래 전문가가 사실 이분은 체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하실게요. Every good manager needs to learn how to play chess. Chess is something that my grandmother taught me many, many years ago when I was young, and to this day it's a big part of my life, it's a big part of my work, and it's something that I'm quite obsessed with. And I think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why every manager, why every leader should learn how to play chess. First, chess teaches us how to work with AI. Any great chess player today, any grandmaster today, whenever they study games, they always study with AI. They always study with an engine that helps them figure out what the best moves are. So if you learn how to play chess and you start to analyze your games, you'll learn how you, as a manager and as a leader, can work with AI to improve decision making. The second thing that chess allows us to do is to see the big picture. If you look at a chessboard, you can't just play the game looking at one tiny square of the chessboard. You need to look at the entire chessboard. So too in the world of business, especially when we think about the future of work and all the changes that we're starting to see and experience, you can't just afford to pay attention to one aspect of what's going on, both on the chessboard and inside of your organization. Chess also teaches us patience. During a game of chess, you might see a potential combination, a potential series of attacks that you can deploy on your opponent. But in order to do that, you first have to wait it out. You first have to make a couple of retreating moves. You might have to reposition pieces to the other side of the board. And then only then can you proceed to attack your opponent's king. It's a game that can take hours to play, but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learn a lot of patience. Chess also teaches us to look at different scenarios. During a game of chess, depending on if you move the bishop or the rook, a whole different situation might unfold in front of you. The entire game changes, the entire board changes. And so too, in the business world, any move that you make, any investment that you make, any decision that you make might unfold in an entire different scenario. In a sense, it teaches us to think a little bit like futures. Learning how to play chess also teaches us, managers and leaders, how to identify patterns. If you look at during a game of chess, any great chess player will tell you that they identify specific patterns. They might not know exactly what's going on during the game, but they know a specific pattern. It might be a checkmate pattern, a pattern where they know they can pin a piece or win material or gain some kind of an advantage. And even though you might be in an unknown scenario, an unknown situation during a game of chess, being able to spot and identify that pattern will help you figure out what move you should make next. Again, very applicable to the business world. Chess also teaches us how to be comfortable with the unknown. Now, although you might learn how to play chess with a computer or with an engine that helps guide you on the best moves that you should make, eventually you get to a certain point during every chess game where you're on your own. You're in an unknown territory. There are more possible moves you can make during a game of chess than there are atoms that exist in the entire universe. So eventually, during any game, you get to a certain position or scenario where you need to think on your own. And being able to deal with the unknown and think through it and work your way out of these different situations and scenarios is a crucial skill, not just in chess, but also inside our organizations. So if you want to become a better manager, if you want to become a better leader, if you've got some time on your hands, take out a chessboard, move some pieces around, and learn. 네,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렇게 기업 전문가들도 체스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가 필요한 그런 게 무엇인지를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저는 결국은 선택을 하는 능력?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근데 체스는 이게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반드시 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가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이제 4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체스가 매번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겠죠. 뭔가 정보를 통해서 그거를 판단하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판단을 하게 되면 뭔가 좋은 게 우리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바로 둬야겠다 해서 맞아요. 의사결정.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좋다 하고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체스를 오래 배운 아이들은 그걸 바로 결정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게 몇 개 후보가 예를 들어서 3개 정도 있으면 그 3개를 다 결과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 후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내력과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덧붙이자면 선택과 결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체스는 그것에 그 선택에 대한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스스로 연습하는 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한테 그 실패할 수 있는 그 실행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리고 완전히 많이 지거든요. 지면서 배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면서 보면서 실패할 수 있는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어떤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에서 가장 저는 큰 포인트를 준다. 거기에 선택과 결정, 책임. 왜냐하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400분 넘게 플레이웰 풀튼을 받으셨지만 지금 접속하신 분이 51명이세요. 400몇 명 중에 오늘 이거를 들어오겠다. 라고 선택하신 결정. 이게 어머님 자녀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왜냐하면 오늘 이거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들은 완전히 차이가 많을 거고, 또 하나는 오늘의 나의 선택. 무엇을 아이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선택의 결과 그 시간들이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거거든요. 미래가 갑자기 뿅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선택과 결정, 책임. 체스와 레고로 플레이에서 함께 하세요. 끝! 네. 그리고 이제 체스를 하다 보면 단회하고 운해를 골고루 사용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체스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외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체스를 가르치는 게 저는 이제 체스를 두는 방법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 실제로는 아이들이 체스를 배우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하는 순간에 와요. 그 순간에서는 결국은 아이의 창의성, 아이의 기질, 성격에 따라서 두는 선택들이 다 다릅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심리를 많이 네.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 파악이 되고 성격 기질이라든가.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리력과 창의성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체스를 배운 아이들이 뉴욕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해 능력, 그러니까 리딩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고 해요. 근데 체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학과 과학 이런 거 맞아요. 관련된 네. 분야일 것 같은데 왜 독해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하느냐? 아까 그 제이콥 모건의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전체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도 핵심이 무엇인지 이걸 향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연구, 학생 4,000명 대상의 표본을 연구를 했을 때 4개월간 체스 교육을 했을 때 IQ 수치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체스가 어떤 스포츠냐면 결국은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플레이웰에서는 어떤 목표로 체스를 교육하는지 이제 먼저 체스에 입문을 한 후에 단기적인 목표를 계속 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이룰 수 있게끔 몰입과 집중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실력 향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그 실력 향상으로 아이들은 성취감을 되게 많이 얻어요. 아마도 그 이제 소장님께서도 아이들 이제 자녀분들 네. 체스를 가르치시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녀분이 체스 대회를 하다가 뭔가 너무 잘한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맞아요. 그러면 네. 엄마한테 혹은 이제 아빠한테 자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이 입장에서 되게 흐뭇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기면 자랑해요. 왜냐면 이게 네, 제가 순수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저 근데 좋아요. 네, 저 이기면 너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 선생님들 뭐 이제 체스 선수들 같이 자랑하죠.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이게 그냥 이겨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노력하고 몰입하고 집중해서 해야만 맞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그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냥 이 체스가 결과적인 게 아니라 과정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이 자기가 이론을 정립하고 연습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거 아무리 네가 잘해라고 피드백 어머니 미러링 해주시고 칭찬해 주셔도 아이들 스스로 나 이거 괜찮았어. 나 이거 정말 좋은 수였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역전시켰어. 이런 경험들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거, 성장 마인드셋의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런 그렇죠,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이제 신규로 네. 이제 반이 오픈을 하잖아요. 그 신규 반에서 어떤 거를 이제 체스 배우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체스를 처음 배울 때 보통 학교 친구들끼리 혹은 뭐 유치원에서 네. 이렇게 아름아름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아버님이 사신 걸로 그렇죠. 네, 설명서 체스. 보고 네네네.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픽을 죽여요. 네, 아빠가 이제 이겼다고 잘못 그러고. 규칙을 알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체스 연맹에서 정한 이제 체스 규칙을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후에 이제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이 규칙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지 네. 기본적으로 4가지로 나누어서 수계산, 네. 시각화, 네. 전술, 네. 체크메이트 패턴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미리 생각하는 능력, 결국 수계산하고 시각화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얘가 움직이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를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이런 능력들이 향상되게 되고요. 전술하고 메이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패턴 인식 능력이라고 네. 얘기했던 여기서 제이콥 핵심적으로 무건이. 그렇죠. 네. 핵심적인 패턴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그 패턴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아이들이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스타팅 레벨에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끔 그리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기존의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승격된 네네. 아너스 네, 클럽이죠. 네, 네. 여기 멤버스 이제 클럽에서 네, 그렇죠. 형님이 된 거죠. 누님이들이. 네네. 언니들이. 이제까지 체스를 오래 배운 아이들이 이제 어드밴스 레벨,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에게 기존에 배운 아이들이 이런 피드백이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 왜 이거 또 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네네. 궁금하시니까 우리는 맞아요. 다 안다는데 맨날 맞아요. 왜 체스는 안 재미가 하고 없대요. 떠나죠? 맞아요. 네.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왜 그런 거냐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여기서 언급했던 이 기본들을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한 거예요. 이제 어드밴스 레벨 얘들은.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체스 배운 지 2년 정도가 이제 넘은 친구들은 이 체스를 통해서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체스를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체스의 사고 과정. 이제 보통은 이 사고 과정이 기본기는 있지만 아이들이 아직은 체계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후보를 선택하고 계산하고 검토까지, 특히 이 검토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다룰 거고, 전략은 판을 크게 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시각화 훈련하고 심화 전술, 엔드게임을 더 다양한 패턴들을 학습을 할 거예요. 더 어렵고 아마도 애들이 이거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그러한 챌린지, 도전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내 유소년 대회라든지 혹은 K리그. 국가대표 선발전, K리그 같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노력하는 플레이웨어 교육이 될 것이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선생님 근데 어머님들이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저희 애가 체스 맨 처음에 너무 좋아했다고 그러고 신규 어머님들이 오시면 캠프 오시거나 이러면 엄청 재밌다고 엄청 잘하신대요. 근데 네네.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룰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기물 따먹기 수준에서의 재미를 많이 느끼다가 어머님이 흥미를 잃어가거나 체스가 어렵다거나 이거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순간이 사실은 그 친구의 사고가 깊이 시작되는 순간인데 어머님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하실 때 저희 애는 체스가 아닌가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 레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애들이 레고 집에서 많이 만들고 좋아하다가 저희 이제 센터에 오시면 사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애들이 이 원리들을 경험하면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도전을 주는데 그 도전을
우리는 하드펀이라고 얘기해요. 어렵지만 나중에 하고 나면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는 그 하드펀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많이 그걸 물어보세요. 이건 아닌가 봐. 이 길은 이 길이 아닌가 봐요라고 하는데 어머니 피아노를 하시건 태권도를 하시건 체스를 하시건 그 도구는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하든지 흥미 단계를 지나서 그 깊어지는 사고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을 계속 하시고 그거를 아이가 지속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이 쿠션 역할을 해주시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게 잠깐 쉬어가실 수도 있고 천천히 속도를 줄일 수는 있으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잠깐 쉬었다 올게요 하시는 어머님들이 그 버스에 다시 타거나 그런 경우 별로 못 봤어요. 왜냐면 그 애들이 잠시 쉬는 동안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애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럼 그 갭이 또 싫어져요. 우리 애가 쟤보다 잘했었는데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 주 3회를 하거나 이게 지금 국영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선택했을 때 그 하드펀의 단계에서 하드 단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저에게 혹은 체스 선생님께 레고 선생님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는지. 우리 왜 골프에서도 원포인트 레슨이 있잖아요. 아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르는 부분에서 저 그만 말하랍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다 흥미를 가지고 오시고 체스레고 멋있거든요. 저도 멋있고 근사하고 글로벌판에서 저희 아이가 한국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친구들을 재미있게 사귈 수 있는 도구로 레고로 체스를 선택했는데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그게 조금 어려워지시면 그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체스가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승패가 있다는 점이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패배 과정에서 뭔가 우리 아이가 너무 주눅들지 않을까? 네. 혹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이기고 지는 경험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공식 경기만 한 400판 넘게 한 것 같은데 거의 승률이 제가 50%예요. 진 것도 많고 이긴 것도 많은데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는 과정이 그리고 실패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나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주변 얘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맞아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얼마나 더 논리적으로 뛰어나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뛰어나게 나가. 네, 그치? 그렇죠. 그리고 그 이런 포인트. 거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스 교육이 중요하고 결국은 빛나는 시기는 아이들마다 와요. 달라요. 맞아요. 근데 꼭 분명히 와요. 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까지 7년간 교육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제가 있어요. 보증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체스 대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참가를 하면서 체스를 배운 아이들이 이제 참가를 할 건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많은 이벤트를 이제 해왔었고 기획 중에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의 체스 클럽과 한 네. 이제 서비턴 체스 클럽이죠. 네. 여기서 이제 저희 한국 친구들끼리 와러맨. 네, 그쵸? 네, 35명? 네, 거의 35명? 이렇게 모여서 33명. 그쵸. 네네네. 이렇게 한 70명 규모로 온라인에서 체스를 이렇게 클럽 매치로 했는데 이때 놀랍게도 무승부가 됐어요. 와! 네, 해외 친구들과 사실 실력이 꽤 있었죠. 엄청 네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저희 친구들이 굉장히 잘한 경험이 있었고 이제 코로나가 또 진정이 되면 국내 외국에 이제 오프라인 체스 대회죠. 직접 가서 네. 체스를 두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이런 대회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대회를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배웠는지 이거를 되게 진지하게 스스로 테스트하는 경험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코치진들이 그렇죠. 피드백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체득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회 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회에 참가할 준비가 되게끔 항상 이렇게 저희가 저희가 잠깐만 네. 깨알 자랑 하나 더. 이때 4월 26일 때가 영국 체스 클럽이 사실은 저희한테 메일을 와서 셧다운 됐을 때 그때 하자고 했었는데 이거를 했다라고 올리고 또 하나 이제 요번에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체스 온라인 설명을 하고 났더니 제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 인도 비엔나랑 그때는 많이 왔었어요. 근데 시차 때문에 저희가 적응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셧다운은 아닌 상태지만 굉장히 많은 클럽에서 저희가 인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플레이웨어 하면 다 알아요.
왜냐면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기분 좋은 에너지와 즐거움을 알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같이 하고 싶어 하는 클럽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회들을 2021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머님들께 안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쵸? 선발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일정은 사실은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획표예요. 그래서 이제 유소년 선발전은 여기에 선발되게 되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9월하고 10월 있죠. 네. 세계 유소년, 세계 어린이 체스 선수권은 각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체스를 잘 두는 어린이들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소년 선발전 1월, 6월에 하는 걸로 여기 9월, 10월에 나가게 된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웨이 저희 자체 스탠다드 대회를 2월에 계획 중에 있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네, 예정돼 그렇죠. 있었는데 네. 코로나가 이제 맞아요. 일정 다시, 완파되면서 네. 취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체스 대회 중에 가장 중요한 대회가 한국의 K-체스 클럽 리그라는 게 있어요. 이 클럽 리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같이 한 팀이 돼서 아이들끼리 맞아요. 한 팀이 돼서 우리 같이 뭔가 체스 1대1로 두지만 네. 우리 팀이 어떻게 잘하고 팀의 있나. 성과. 아까 혹은- 지금 유리 어머니께서 물어보실 게 팀이 몇 명인가요? 했는데 각 대회마다 다른데 체스에 맞아요. 대해서 팀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팀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보통은 4명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이제 4명만 하면은 저희 사실 멤버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팀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4명끼리 혹은 뭐 나이대가 맞거나 성향이 맞거나 이런 친구들끼리 팀을 구성을 해서 네. 여기에서 나가서 이제 서로 같이 우리 다음에 이렇게 하자. 음. 뭐 이런 것들도 토론해 볼 수 있고 음. 네, 이런 클럽 리그가 있습니다. 학교 대항전 같은 경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학교 클럽이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하진 않으나 아이들이 그 소속감을 느끼면서 그렇죠. 네, 해볼 수 있게끔 친구들이 나는 누가 체스하는지 몰라요라고 하지만 지금 그 국제학교라든지 혹은 사립학교 아니면은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K리그 하는 친구들끼리 각 동네 클럽이라든지 이렇게 누가 그 K리그 나오다 보면 누구 선생님이 다르더라도 저 애가 우리 학교인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교 대항전 나가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사실 설명드린 거는 조금 진지한 대회. 이제 네. 체스를 좀 1년 이상 네. 배운 친구들이 많이 나가는 대회고요. 네네. 이제 보통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네. 10월부터 12월까지 속기 체스 대회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레피드라고 하죠. 네, 속기, 레피드, 뭐 블리츠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판에 보통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대회들. 이게 7월에서 보통은 11월, 12월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체스를 이제 배운 지 한 6개월 정도 돼도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속기 대회들은. 그래서 이렇게 속기 대회를 경험을 하고. 사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6개월인 거죠. 다른 방과후에서 1년 반이나 2년을 배우셔도 속기 대회에서 사실은 본인이 성장했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물론 경험은 되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게끔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깨알 자랑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익숙해지면 여기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큰 대회를 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소개해 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시 대회를 못하게 하면 되면서 이제 자체 온라인 리그를 준비 중에 있어요. 이미 했죠. 근데 이제 피드백이 네네.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죠? 네, 그렇죠. 이거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리그 경기를 통해서 이제 이게 리그를 이제 A조, B조, 예를 들어서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나눌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준별로 자신의 실력과 맞는 상대와 최대한 만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과를 내고 내가 대충 하면은 성과가 안 나오는구나. 그렇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계획을 할 거고요. 이 대회를 이제 먼슬리 클리닉, 그러니까 한 달마다 한 번씩 클리닉을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거를 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아이들도 그리고 부모님도 쉽게 아실 수 있게끔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들, 특히 이제 외국 체스 대회 보면은 브릴리언시 프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뛰어난 대국을 했거나 혹은 그쵸. 뛰어난 수를 두었던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상인데 승패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 네네. 피드백 훌륭하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을 이제 여러 개를 준비 중이다. 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보틱스나 그런 쪽은. 근데 훌륭합니다. 김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왜냐면 이런 대회를 제가 준비한 게 결국은
한국의 체스 아이들이 사실 되게 똑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의 체스를 두는 아이들보다 실력이 느는 속도는 평균적으로 더 느리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외국은 풀이 굉장히 많고 연습을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실전을.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조금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압구정에 있는 인원들만 참가 가능한 게 아니라 열려 있고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네. 플레이웰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클럽들도 초대하거나 네. 그러니까 열린 장이 될 수 있게끔 다만 우리 플레이웰 회원들한테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렇죠. 네네.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를 함께 모니터링해서 더 나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하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네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플레이웰에서 일하는 체스 코치를 소개를 할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플레이웰의 체스 코치들은 한국 최고의 코치진이다.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수준이냐면 보통은 이제 방과후나 뭐 문화센터나 이런 곳에서 체스를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선생님들을 가르칠 정도의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선생님들을 코치하는 코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 모두 그렇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우승, 준우승, 입상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7년 동안 교육 경험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100회 이상 아이들을 입상시킨 경력이 있습니다. 박수! 네, 그래서 플레이웰 팀으로 네. 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천명신화의 체스 이야기, 체스 전문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해주시면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네. 지금 이번 놀쌤도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 구독했어요라고 남기시는 분 아까 좀 늦게 들어오신 정은현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 이름 남겨주시면 저희 심리 체스 레고 선물 혜택 드릴 거예요. 시범 수업이나 이런 것들. 또 구독했습니다 남기시는 분들도 제가 또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천명신화도 같이. 네네네. 네, 제 채널이 이제 거의 5,000명 구독자가 됐어요. 오!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안성민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분은 일단 2013년에 한국 체스 챔피언을 하셨어요. 맞아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이라고 인천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알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국가대표로 선출되셔서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셨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이용 같은 대회 운영 경험도 있으신 맞아요. 선생님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훌륭하신 선생님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체스 올림피아드 2021년 거 대회 한국 챔피언십에서 사실은 3위, 얘가 4위를 썼다 그러니까 어제 그거는 의미 없어요. 3등까지만 의미가 있다고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이 선생님이 사실은 보면 홍진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안홍진 선수, 그다음에 권세현 선수, 또 누구죠? 저기 외국분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어. 개오르미 씨. 그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강사 티칭 실력하고 플레잉 실력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수적 기질과 아이들을 많이 그 선수적 기질의 경험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플레이어 다들 3명 다 플레이어시잖아요. 네네. 근데 티칭 경험을 하면서 훌륭하게 아이들을 같이 성장하면서 그런 경험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데 한국 챔피언십 혹시 그 외국분에 안 나가시면 저희 안성민 선생님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3위랑 4위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 약간 차이예요. 진짜. 네, 그래서 사실 안성민 선생님이 아직도 체스 선수로서의 기량이 굉장히 훌륭해요. 높으신 맞아요. 편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플레이를 했던 경험이 높은 게 이제 체스를 가르칠 때 좋은 이유는 결국은 체스가 높은 수준에서 봤을 때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장점, 단점을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에 대한 솔루션도 사실은 더 많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스 코치를 이제 조금 더 레벨이 높은 코치를 선임을 하시는 게 항상 좋다. 네네. 네. 그래서 어머님 4위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그 각각의 그 그렇죠. 챔피언십을 참가했던 것도 대단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성원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번에 이 선생님, 이번에 새롭게 올해 플레이웰에, 영입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어떤 단점, 포인트는 이 선생님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체스 관련 전문 학과를 대학을 나오셨어요. 러시아에서. 체스 강국. 네, 체스 강국이에요. 세계 최강국 러시아에서 체스 학과를 졸업을 했다. 모스크바에서 체스를
러시아 유학 정통파, 체스 정통파, 그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도 다양한 우승, 그리고 국가대표 경험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굉장히 랭킹이 높아요. 거의 10위권 안에 굉장히 오래 있었을 정도로, 네, 한국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맞아요. 그런 선생님이고요. 네, 좋은 선수자, 점은 네, 선수이자,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선수적 기량으로 공부를 그렇죠. 열심히 네. 하셨지만, 지금 이제 플레이웰과 함께 아이들과 같은 성장을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영입이 된 거고, 이 외에 플레이웰 선생님들 많지만 지금은 압구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유가람 선생님, 그 다음 또 누가 계시죠? 네, 김봉원 선생님. 그렇죠. 훌륭하시죠. 완전 재밌죠. 네.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김창훈 선생님. 네네. 그리고 이경석 선생님. 네. 그리고 끝이야? 네. 네. 이제 또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레고 파트로 넘어갈 건데, 네. 이제 레고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어떤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컴퓨팅 사고력, 어떤 미디어 이력. 근데 이런 게 체스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한 점이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이제 굉장히 맞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이런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레고 체스가 굉장히 훌륭한 교육 도구다. 네, 공통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레고 선생님, 민태산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찬 쌤 어서 오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사실 어머님 그 체스를 잘 못합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늘 얘기해요. 원장님 혹은 엄마는 EB3도 모르고 컴퓨터 언어도 모르는데 잘 못하는데 어떻게 레고 선생님이야? 10몇 년을 레고를 했어? 체스는 왜 잘 못해? 못하긴 못합니다. 못한다는 기준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교육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활용하고 이 아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체스 실력, 레고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맥락을 보면 가장 코딩이나 지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컴퓨팅 사고라고 하죠.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순서적 사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아까 말하는 그러니까 0, 1, 컴퓨터 사고에서 그 컴퓨터에서 0, 1을 선택하는 거, 그게 사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 중에 체스 연습, 많은 수에서의 창의력, 의사결정, 순서적 사고, 이 모든 것들, 절차적인 거, 패턴을 인식하고 하는 이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모든 부분들이 잘 못하는 레고랑 체스를 하는 원장이고 대표이고 소장이지만 이게 이렇게 흐름이 된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 레고와 체스를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갈수록 체스는 중요할 것이고 이 인공지능 버스에 레고로 먼저 타 있으면서 체스의 그 본인의 그 심리적, 마인드 스포츠적인 어떤 멘탈적인 것들이 강화된다면 그 누구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되어 있는 인재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레고라는 버스에 타 있으면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민태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긴장하셨어요. 괜찮아요. 네. 플레이웰 레고 강사 민태산이라고 합니다. 좀 가까이 오세요. 네. 이거 주인공이시니까. 네. 네, 저는 그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는데요. 그 컴퓨터공학을 이제 그 부전공으로서 이제 같이 수업을 좀 들었고요. 그 대학원에서는 인공지능 IoT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IoT 중에서도 이제 인도어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실내 위치 추계 어떤 식으로 앱을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 연결되는지 그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 그죠? 네. 네 맞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레고와 연결되는지. 근데 제가 민태선 선생님을 잠깐만 앞으로 한 방만 넘길게요. 제가 민태선 선생님을 같이 일하고 싶었던 이유는요. 수학이 당연히 진행을 하겠지만 이 연대 수학과 그 졸업 프로젝트 하실 때 EB3 레고 마인드스톰으로 자율주행 자율주차 시스템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고려대에서도 마인드스톰 가지고 선생님 뭐 하셨지? 그거 뭐였지? 그 센서 시스템 그죠? 네, 당황스럽지. 제 네. 준비하자 엄청 떨고 계세요. 근데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 매직 스퀘어라고 하는 게 마방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로, 세로, 대각선에서 총합 15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거를 이제 로봇을 가지고 좀 했습니다. 레고 마인드스톰으로. 네, 했고 이제 그 영상 처리랑 이제 겸해서 같이 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네, 그 영상 처리가 중요한 거는 어머니 요즘에 스타트업 보시죠? 수지랑 남주혁이 열연하고 있는 거기서 보면은 눈길, 비전 인식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거 한번 보세요, 어머니. 그런 거를 하셨던 분인데 단순히 레고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애들이 그 인공지능으로 파이가 커지면서 업계에서 현직에서 공부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응용하셨던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멘토처럼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으로 함께 하게 된 민태상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면서 레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그 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스템에 이제 아트가 더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팀 교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제 스팀의 아트는 이제 인문과 이제 예술이 이제 겸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겸함으로써 이제 과학 기술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스팀 교육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제 3단계로 봤을 때 감성적 체험,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황 제시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아이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제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스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창의적 설계 부분은 이제 그런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팀의 이제 핵심 가치 중 이제 한 개라고 할 수 있고요. 감성적 체험은 이제 창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뭐 도전 의지든 다양한 경험과 성찰을 강조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 단계의 이제 마지막이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레고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레고는 여러 가지 이제 레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코딩이 이제 네. 코딩이랑 그러니까 요즘 어머님들이 코딩 교육을 해야 되는데 레고는 놀기만 해서요라고 하시는데 어머니 지금 어렸을 때 요번 2022년에 나온 것이 지금 코딩 익스프레스라고 듀플로 어린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순차열에는 루프 조건식의 어떤 기초 코딩 개념 애들한테 순차열이 뭐야 루프가 뭐야 조건식이 뭐야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커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지만 이 스스로 놀면서 물리적인 경험들, 감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순서적으로 코딩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듀플로 사이즈 5살, 6살 아이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재 선생님이 네. 경험하고 계시면서 네. 담당하고 계시는 게 저희가 7살 아이들부터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비주얼 스토리 스타터라던가 레고를 가지고 움직이게 한다거나 어떻게 자동으로 하는 것들이 그냥 어렸을 때 레고 브릭, 어머님 생각하시는 이 2x4 그냥 그 듀플로 사이즈 브릭을 가지고 놀다 보면 이렇게 위드, 네. 스파이크 프라임 요것도 새롭게 나온 건데 네. 지금 EB3가 마인드스톰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카이스트. 네, 퀘스트 사이버 용재에서 하고 있는 교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장영재 교수님 산업공학과 그 유튜브에서 산업공학과를 찾아보시면요. 거기서 자동화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그 시스템을 이 인공지능 파이썬을 가지고 그 기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스파이크 프라임이 나온 이유는 중간에 EB3와 위드의 격차, 배울 수 있는 그 어려움, 하드웨어에 대한 게 너무 좀 쪼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스파이크 프라임이 출시되었고 저기 코딩 익스프레스, 어린아이들의 코딩 연습이 자연스럽게 놀이 안에 묻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레고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2.0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위두는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과 이제 과학 소프트웨어 교육 한 번 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중론도 들어가 있지만 이제 뒤에서 배우게 이제 과학기술 수동정동 기계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부분은 좀 적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압구정에서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수업에서 이제 수업했던 내용인데 이제 에어로빅 트레이너라고 해서 이제 모터를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그 트레이너가 움직이는 것처럼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네, 스마트 브레이크에 이제 불도 들어오고 이제 모터 방향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움직이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스팀 교육 과정을 저희 플레이웰에서는 1과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게 됐는데요. 그 코드 크리에이터 A1, B1을 해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각 건당 12주차 시로 구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맞춰서 조정할 수 있지만 저희가 레고 에듀케이션 툴에 대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그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네. 디자인해서 개별화시키면서 네. 핵심적인 것들을 또 중요하게 응용할 수 있고 네. 넘나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압구정 플레이웰의 클럽의 특징입니다. 장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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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니, 네, 지금 잠깐 들어가는데 여기 넘어갈게요. 네, 여기 넘어가시고 자, 이거 네, 과학기술 수동 전동기계는 이제 스팀 2에서 이제 다루게 될 그 레고 교구인데요. 과학기술 말 그대로 이제 과학기술 원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레고 교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구는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은 들어가지 않고 과학기술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이제 마찰을 이용한 시험 혹은 이제 기어의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거리, 시간, 속도 및 무게 측정 등등 이제 과학기술의 원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교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치고 넘어가야 후에 이제 하게 된 이제 로보틱스 부분에서도 이제 더 다양한 이제 조립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모델링하는 능력이 더 이제 향상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하다 보면 그 늦게 어렸을 때 레고에 들어오지 않고 코딩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온 친구들 중에 레고를 굉장히 좋아해서 잘 만들어요. 3D가 머리에 돌아가지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 레고의 장점이 실제 움직이는 자동차, 선풍기, 엘리베이터 모든 기계의 원리들이 수학적 오차 없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응용하기가 사실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네, 때부터 이걸 맞습니다. 갖고 놀았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막 고치려고 대회에서 문제를 인식했어. 근데 네. 문제를 뭘 바꿔야 돼. 막 프로그램을 고치고 있는데 사실은 네. 하드웨어적인 이 네. 기계적인 거를 딱 고쳤을 때 훨씬 쉽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런 능력이 차이가 네. 소프트웨어랑만 공부로 했었던 아이들과 네. 어렸을 때부터 놀면서 이것도 차근차근 해온 아이들과의 차이더라고요. 두 가지 능력이 같이 잘 향상되려면 과학기술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과학기술 수동정동 기계로 만들 수 있는 레고 모형은 많이 있는데요. 여기 풍차부터 이제 강아지 로봇까지 A건부터 D건까지 해당되는 그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 지금 약간의 뭔가 좀 잘 보이게 하려고 하다가 네. 뭐가 하나 깨져가지고 조금 우리 전문 유튜버 우리 김도현 선생님께서 수정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확실히 전문 유튜버 선생님은 다르시네요. 그죠? 어머님 저희가 오늘 이 온라인 계기로 새로 오신 분들이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주변에 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체스 이벤트, 그다음에 심리 이벤트, 레고 이벤트들을 많이 소개할 거고요. 부모학교라든지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곧 어머님께 혜택으로 갈 수 있게끔 오늘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과학에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이런 아이들 모형들이 네. 있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 실제로 했던 이제 모형 중에 이제 집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집게라는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좀 확장을 해서 좀 더 길게 만들어 보고 이제 그 만든 집게를 가지고 실제로 집어보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질의 원리인데요. 1종질에, 2종질에, 3종질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네.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애들이 네. 힘이 가해졌을 때 네. 내가 이걸 직접 집을 수 하는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작용점이 있게. 작용하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직접 만들고 해봄으로써 몸으로 익힐 수 있겠다고 네, 하겠습니다. 볼수 있겠습니다. 네. 스크래치. 네. 이걸 네. 하면서 스크래치를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위드 스크래치는 이제 클래스룸 기반의 코딩 언어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이제 위드 2.0은 이제 블록 기반이라서 이제 어떤 모형의 그림이 있고 그림에 이제 어떤 숫자들을 바꿔줌으로써 이제 모형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위드 스크래치는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어떤 블록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숫자 형태로 있습니다. 텍스트 형태로 있어서 좀 더 직관적인 코딩 언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위드 스크래치 가장 이제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제 위드 2.0 교구랑 이제 스크래치가 결합된 형태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이미지적인 부분들의 영상을 만들어 와서 거기 안에 모니터 안의 현실과 그다음에 내가 직접 만드는 네.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엔 이제 스팀 2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 합수단 친구들, 요번에 어린 친구들, 아까 화면에 보셨던 친구들.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는 이제 대회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퍼스트 레고 리그라고 하는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니어라고 해서 이제 그 나이대에 맞는 아이들이 참가하고 있는 대회인데요. 이 대회가 이제 보통 10월에서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말까지 해서 이렇게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대회 준비라고 해서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이제 A1 워크북부터 시작해서 D1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위드 D1 스크래치. 워크북까지 끝난 경우는 이제 클래스룸을 처음 배우게 되는데 이제 위드 스크래치를 이제 3개월간 약 배우고 클래스룸이 뭔지 몰라요. 뭐냐면요. 스크래치가 네.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직관적인 블록, 맨 처음에 왜 보드게임처럼 코딩을 배우는 게 많아요. 학과와 방과후에서 언플러그드 코딩이라고 많이 말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가장 직관적인, 물론 이것도 직관적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레고는 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 코딩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블록 코딩 안에 지금 보면 텍스트가 숨어 있잖아요. 네. 이걸 지금 스크래치라고 많이 하는 텍스트 기반 스크래치. 네. 이 다음에 클래스팅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블록 코딩이 아니라 나중에 인공지능 파이썬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 EB3 도구, 적절한 도구, 스파이크 프라임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쵸 네, 레고사에서. 네, 올해 나온 이제 교구로서 이제 스파이크 프라임이고요. 아까 그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위드 2.0과 과학기술 그리고 로보틱스 사이에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온 이제 새로운 교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직접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트레이너 레고라고 하는 로봇인데 그 지금 여기 있는 그 브릭 안에 이제 자이로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위에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아래 방향을 보고 있을 때에 이제 조건을 주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스위칭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예이라고 써있네요. 애들이 만들었나 봐. 예, 문구를 또 저렇게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스파이크 프라임. 근데 어머니 레고의 주제가 대회뿐 아니라 가장 요즘에 뭐 헬스 바이오 같은 거 중요한 핵심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게 레고 에듀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저희 레고 에듀케이션 이제 가장 상위 이거는 클래스룸이 아닌 아까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위두처럼 이제 블록 기반의 코딩 형태의 맞아요. 이제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지금 가장 최상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맞아요. 네, 이거는 잠시 소개해드렸고요. 요거는 지금 파이썬 애들이 텍스트 기반 아까는 블록 코딩 먼저 했다면 요즘에 이제 그 스크래치를 하고 스파이크 프라임 앞에 나온 다음에 바로 인공지능에 탈 수 있게끔 파이썬을 교육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4학년 애들한테 파이썬이 중요하다고 컴퓨터 언어가 중요하다고 그 되게 비싼 선생님들 서울대 막 컴퓨터공학과 이런 선생님들 과외들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갔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라지는 지식이거든요. 놀면서 아이들 할 수 있게끔 감사한 것 같아. 네, 이건 마인드스톡 이런 툴로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상위 호환이 언어인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EV3 로봇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로봇컵 주니어라고 해서 그 FLA가 좀 다른 이제 로봇 대회인데요. 그거 데니스홍하고 한재건 박사님 로봇 하시는 분들 데니스홍 다 아시잖아요. 데니스홍 박사님이 무인 그걸로 루이비통 컵을 처음으로 획득하신 UCLA에 계실 때, 그때 아니 조지아텍 계실 때다. 네, 그걸 얘기하면 로봇컵을 거의 다 아십니다, 어머님들이.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하반기까지 일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신러닝은 아직 지금 올해는 이제 배우진 않고 이제 파이썬의 기초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중급과 더불어서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제 이론 그리고 약간의 실습 정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딥러닝이 뭔가요라는 말하는데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가장 큰 범주에 있는 부분인데요. 기계가 이제 기계의 이제 기계 어떤 거예요? 어떤 걸로 이거 해드릴까요? 아티피셜? 긴장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원하는 게 어떤 걸까요? 네. 기계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어떤 명령을 주고 이제 명령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기계를 이제 지능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네. 근데 그 인공지능에서도 이제 머신러닝이랑 이제 딥러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파이썬 함으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AI와 에듀케이션 인더스트리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네. 네, 에듀케이션에서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EV3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 파이썬이라고 해서 어떤 SD 카드에 이제 이미지를 이제 부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EV3를 따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 카이스트 네, 사이버 영재 파이썬. 그러니까 저희가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요. 아이들이 스스로 사실 하게끔 이렇게 제공하지만 아이들이 사실 중간이 넘어가면은 과제를 이해하고 혼자 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는 친구들은 A, B, C, D 중에 A를 맡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들 지금 처음 도전하는 친구들은 파이썬이라는 거를 가지고 뭔가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는 툴로 저희는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친구들이 익숙해지면 사이버 영재 안에는 이거 네.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머님들한테 응용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비전공자여도 이제 엑셀을 많이 사용하듯이 이제 밤에는 엑셀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좀 더 쉽게 가공해서 처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자동화기 때문에 어떤 매크로들을 만들어서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소셜 커머스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만 있는 걸 가지고 하긴 좀 힘든 부분은 이제 파이썬을 좀 더 할 수 좀 더 좀 폭넓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잠깐만 앞에 한 번만. 네.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분석, 네. 어떤 정보를 판단하고 인지하고 상관관계 분석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시각화하는 거 이거 다 지금 체스에서 한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체스를 또 좋아하잖아, 그지? 아, 네, 그래서 체스와 레고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엔비디아의 AI 이제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로봇인데 저희 알파고처럼 네이밍을 했을 때 이제 고겐이라고 해서 겐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이름 이렇게 지어줬고요. 여기 앞에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동영상은 이제 수많은 이제 풍경화들을 이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부분인데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어떤 그림이나 도형을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요. 지금 예술 쪽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용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음성 인식 분야에서도 이제 많은 음원들을 이제 학습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AI 음악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걸로 이제 음반도 실제로 나온 사례가 맞아요. 있고요. 미술도 뭐 어떤 작품 해서 네, 맞습니다. 파인아트랑 뭐 네. 미디어 아트랑 해서 이렇게 인공지능 작업을 했다고 저도 기사 읽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예전에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 딥러닝으로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색채를 입히고 이제 컬러로 복원한 그런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음악을 할 거야. 내 아이는 미술을 하는데 무슨 인공지능? 내 아이는 영화를 만들 거야.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부모의 시대, 자식의 시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네. 우리 부모가 살아왔던 시대와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역이나 분야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시스템을 볼 수 있는 눈, 이걸 다 아는 거는 개발자나 코드 크리에이터들이 하면 돼요. 네. 그렇기는 하나 이게 이런 거다라는 걸 맥락을 읽을 수 있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애들한테는 너무 걔가 음악을 하던 예술을 하던 뭐 집에서 호빵을 굽는 건 아니지. 뭘 팔던 파티샤가 되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네. 장을 보면요. 네. 네,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범주에 있고요. 안에 머신러닝, 딥러닝이 있는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한 종류고요. 이제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인데 딥러닝은 말 그대로 깊어지는 건데 이제 뭐가 깊어지냐?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신경망을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점점 깊어진다고 해서 컴퓨터 안에 있는 뉴로, 그죠? 네. 그 신경망.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렇지. 있는데요. 그래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게 네. 깊어지는 데이터가 많이 깊어져서 그게 깊어진 것 자체가 딥러닝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 맥락에 있다 보면 어떤 식으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 방향성은 어머님들이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네. 넘어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글로써 좀 풀어본 건데요.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 좀 더 AI스럽다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그림으로 이제 좀 제가 표현을 해본 건데요. 그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가장 많은 예를 들었을 때 개와 고양이 분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분류를 한다는 건 이제 맨 마지막에 분류단이 이제 마지막 그렇죠. 레이어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이제 개와 고양이의 이제 스코어를 구분하게 됩니다. 스코어를 구분해서 스코어? 네, 점수로 이제 표현이 네. 되는데요. 마지막에 어떤 함수를 써서 0부터 100 사이에 이제 스코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얘랑 똑같다, 어떤 건 다르다라는 것을 점수로 차이를 나타내서 기계가 예, 인식하게 맞습니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마지막에 어머니 어렵죠? 근데 네, 괜찮습니다. 퍼센트로 표현이 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도그에 대한 스코어가 뭐 예를 들어 95고 캣에 대한 스코어가 이제 한 뭐 50%다 그러면은 개가 더 스코어가 높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개다라고 개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귀의 형태부터 털의 형태까지는 직접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학습의 과정인 거죠. 분류를 해주는 작업,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 어떻게 전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은 그 앞에 말씀드렸던 머신러닝의 분류조차도 스스로 분석을 기계가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알파고라는 것도 초창기에 저희가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나왔던 알파고도 딥러닝의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고 딥러닝에서도 이제 CNN이라고 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기보드를 학습을 해서 현재 바둑돌의 위치가 그 바둑돌이 이제 놓였을 때 이제 승률을 계산합니다. 승률을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제 가장 높은 거를 당연히 이제 컴퓨터가 AI가 두게 하겠지만 네네, 이제 그 방식이 이제 딥러닝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렇게 알파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교육 아니면 세계의 교육은 네. 첫 번째는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옮기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앞으로 해주세요. AI 쪽으로. 근데 두 번째는 언제 바뀌었냐 그러면 이 알파고가 나왔을 때 어머님들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우리 애들 직업이 없어진대 이러면서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2017년이었나요? 알파고 16년이었나요? 17년이었나? 그거 헷갈리네요. 근데 그쯤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체스의 인공지능 딥러닝이 구글의 알파고가 나오기 전 1996년, 97년에 게리 카스파로브와 IBM이 같이 진행했었던 인공지능 시스템이 체스로 시작했다라는 거. 이 딥러닝과 이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금 선택하신 고대 150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했던 체스. 부족 스포츠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머리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의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체스 따로, 레고 따로, 코딩 따로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 버스에 타기 위해서는 레고와 체스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얘기를 사실 대본에 없었지만 알파고를 통해서 IBM 그 딥블루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저희 플레이웨이에서 참가했던 이제 대회들의 이제 사진인데요. 여기 주니어 애플레 부분부터 이제 로보컵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네. 저희는 뭐 국내 대회에서도 이제 우선 이제 성적을 거둔 바가 있고 이제 올해 맞아요. 딥블루. 맞아요. 딥블루.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딥블루라고 안 했나? 죄송해요. 네. 네, 딥블루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이제 주니어 애플렛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니어 애플렛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될지 온라인 될지 이제 확정된 바가 아직 없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이면주 그 연구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입니다. 많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12시 38분에 지금 총 몇 분이 계시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이신데 40몇 명이 계시대요. 굉장히 여기 지금 사라문님 오늘 방송 저장해 주시나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이 어머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칭찬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이 이름 남겨주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 업무폰으로 구글 신청서 폼 남겨주신 분들 연락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머님들께
레고 체스 심리 중에 선택하셔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락을 이 프로그램 후에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레고하고 여러 가지들 마무리하면서 지금 말씀드릴 건데 레고에서 테크놀로지, 매스 컴피티션, 엔지니어링, 아트,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은 준비했고요. 이렇게 배운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이 영우네요. 제주도에서 온라인으로 레고를 배우고 있는 영우가 들어가 있네요. 캠프 때 그러니까 썸머 캠프 때 왔었던 친구인데요.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은 에스토니아. 사실 전자주민증이 우리 요번에 지금 유행이 아니라 이슈가 되는 게 공인인증서가 개인화 될 수 있고 모든 민간 그 인증서로 통용화된다. 12월 10일부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얘네들이 얘기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반의 그 인증 시스템들이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도입했던 데가 에스토니아입니다. 근데 FLL이라는 대회는 누가 후원하고 누가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데요. 에스토니아 가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했고 또 하나 아까 인공지능 하는 엔디비아라는 그래픽 회사가 사실 한국 로보컵을 최초로 최초는 아니죠. 네, 후원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가 결코 문화가 될 수 있고 그 문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제, 얘가 어떤 직업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먹고 살 수 있는가 그것도 즐겁게 잘 내가 좋아하는 놀이로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많은 대회들이 지금 여기 주니어 대회, 알스포츠라고 해서 로봇 컴퓨터 베이징 갔다 왔던 거, FLL,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굉장히 WR, 월드 로봇 올림피아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반, 그 외 무인 자동차 요즘에 이슈들 많이 되잖아요.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근데 굉장히 코딩이 이슈되면서 많은 대회들이 생겼어요. 뭐 어디서 지금 보니까 그 방배동에도 그렇고 저쪽 잠실에도 그렇고 어디 무슨 코딩 학원인데 영어를 가르칩니다 뭐라고 하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레고 마인드스톰으로 대부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엄청 되게 큰 대회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전통과 그런 게 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반의 전 세계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레고 체스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준비되어 있고 검증된 그 세계 대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대회들을 함께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대회 중에 하나로 로보컵, FLL, RC, 로봇 챌린지 이렇게 용순회가 뭐냐면 여기 뭐 6월 달에 어떤 산업혁명 축제, 과학 축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활동들, 대회 활동들을 가지고 재능 기부 봉사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체스를 조금 넣어놨어. 다시 한번입니다.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을 때 개인 레슨 많이들 문의하세요. 그래서 요거 지금 표 한번 보여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리미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화수목에 다시 부소장님 모실까요? 레고 선생님 질문, 레고 인공지능 딥런 해주시겠어요? 네. 프로그램. 이런 전반적인 스킬적인 부분을 진짜로 배우는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 가능하다는 면에서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콜하려고 해요. 왜냐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하고자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유튜브도 피하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 놀라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맞춤 유형 이런 강의들도 또 체스 레슨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카카오톡에 플레이를 플러스 친구 하는 법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신청하시면 유튜브나 카카오톡에서 플레이웨이를 검색하시면 그냥 추가 누르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월요일은 상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혹시 상담받을 수 있나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요일은 100% 교육연구소로 운영이 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심리상담연구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담, 접상담 이런 것들 다 문의가 가능하신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치료실이 되게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간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 화요일부터 아까 앞에 표처럼 월화수목 중에 또 레고와 체스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 다양한 양육 코칭에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셔서 읽으시면서 또 도움 받으시기를 추천드리며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 유튜브 댓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머님들 심리 레고 체스 어쨌든 어머님들도 저도 한번 체스 배워보고 싶어요. 그것들을 도움 드릴 수 있게끔 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여기 오셔서 뭐 따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어머니께서 만드셔도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들을 추후에 온라인으로 한 번 더 만나뵐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더 많이 그리고 확장할 여기 수 있게끔 네. 사부장님은 저기 아이 이름을 써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혹시 문의 전화하셨을 때 더 알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네, 맘TV님, 가장 네. 불안하고 휘둘리는 큰애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아이 이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식적으로는 플레이웰 2021년 온라인 설명회를 심리, 레고, 체스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바쁘신 분들은 네, 이제 네, 가셔도 나가셔도 돼요. 돼요. 안녕, 안녕. 네, 그런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혹시 궁금하시거나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남으셔서 이야기 나누셔도 괜찮고요. 혹시 좀 하고 싶은데 뭐 어떡하죠? 하는 분 댓글 개인적인 댓글로 남겨주셔도 그 홈페이지 카카오톡 댓글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응원하시고 동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민트키트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운님 아이 이름 남겨주시면 저희 하시고요. 저희가 혹시나 풀친으로 안 남으면 저희 업무 폰 전화번호를 좀 말씀드릴게요. 010-6712에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010-6712-0518로 카톡 추가하셔가지고 직접 연락하시면 이거는 카톡으로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 전화번호가 02-517-0517 하셔도 이쪽으로 연락 주셔도 되는데 혹시나 인터넷 댓글이나 카톡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어머님들은 이쪽으로 아이 정보 직접 남겨주시면 저희가 놓치지 않고 지금 구글 폼을 해주신 분들은 저희한테 정보가 있습니다. 구글 폼 없이 실시간 통해서 들어오셨었던 어머님들은 정보를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남겨놨으니 뭐 어떤 코로나 위드든 코로나 포스트든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사실 자기가 단단한 아이들은 잘 큽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진리 하나는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킵해두고 전략하시고 저축해두는 미루고 또 미루고 내일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지금 히어앤나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웃을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머님들 그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웃으셔야지 내일도 행복한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남겨주시는 대로 연락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 교육이라던가 심리 체스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 하시면 안 돼요. 사랑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카운트다운 하고 나가던데, 선생님. 10. 이렇게 할까요, 우리도? 10. 해요. 우리 해보자. 9, 전문 유튜버. 8, 7, 6, 5, 4,